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리니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인물님. 네. 제 지인이 네네.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집은 전세 대출이 안 나오고 네. 어떤 집은 전세 대출이 나오고 네.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고 있던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네. 집에 대한 그 이유가 뭐죠? 우선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은행에서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에서도 해주기도 하는데 나라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거는 거의 없어요. 주로 나라에서 이러이러한 시행령을 내려서 명령을 은행에 내리면 실질적으로 대출은 은행이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나라에서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은행에 자유가 있어요. 은행도 이득이 돼야지만 그걸 수락합니다. 이 은행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출을 할 때 본인들이 손해를 안 보는 바운더리 안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조건이 붙느냐, 이 집 같은 경우에 은행 입장에서 전세 대출을 이만큼 해줬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은행 입장에서 내 이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설정을 해놔요. 그 기준에 부합이 되는 집만 전세 대출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사전에 모르는 이유로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계약을 하기 전에 예측 가능한 거는 웬만하면 피하자라는 의도로 압류가 들어와 있는 물건이나 불법 건축물이 되어 있는 집이나 신탁이 끼어 있는 집이나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최악의 경우에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된다고 조건을 해놨어요. 이런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전세 대출이 나오는 집이 있고 안 나오는 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세한 조건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집이 최악의 상황에서 은행이 내가 해준 전세 대출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집주인은 나라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공시지가가 집주인 입장에서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높아야 좋죠. 왜요? 그럼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래야 제 집값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투자자적인 마인드예요. 맞아요. 공시지가가 높으면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 집의 가치가 높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강남이 공시지가는 제일 높겠죠? 그런 마인드는 투자자 마인드예요. 근데 내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나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죠. 왜요? 팔 생각이 없으니 네. 가격이 높아져도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렇죠. 낮아야 세금을 조금 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공시지가가 항상 낮길 바랬어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1년마다 한 번씩 내는 그 세금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든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매매가는 형성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공시지가가 매매를 실질적으로 할 때 영향을 못 미쳐요. 저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공시지가가 만약에 1억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주변 시세가 네. 전부 다 50억일 수가 있나요? 강남에 그런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공시지가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존재하고 우리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내가 집주인이 됐을 때 그때 공시지가는 내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공시지가를 은행들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성이 없죠. 그러게요. 네. 이런 현실성 없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은행은 어떤 걸 하냐면 전세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정책으로 내세우는 LH 전세 대출이라든지 굉장히 저렴한 청년 전세 대출이라든지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라든지 금리가 저렴한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집들이 많지가 않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하기에는 시세라는 건 언제든지 변화가 돼요. 그 변동성의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다 이거예요, 은행들은. 근데 공시지가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있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소폭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선택한 거죠. 집의 시세가 아니라 그 집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26%라는 기준을 딱 설립해서 전세 대출 한도액을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집은 시세는 3억이에요. 근데 공시지가는 1억밖에 안 돼요. 또는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공시지가에 126% 해봤자 택도 없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매매는 5억짜리인데 전세 시세가 3억이에요. 근데 공시지가가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안 나와서 전세 그 집에 살고 싶은 사람도 3억이라는 현금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금리 전세 대출을 끼고 전세를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LH 전세 대출이었어요. 옛날부터 공시지가 기준이었고 한도 가능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냥 공시지가까지만 되는 곳이 많았어요.
다른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150%, 뭐 160%, 180%도 가능했어요. 근데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이슈가 터진 이후로는 모든 은행들이 LH 전세 대출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은행들이 126%로 한계를 지어버렸어요. 전세 대출 이전보다 이후인 지금이 훨씬 더 전세 대출 가능한 집을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우리 부린이 지인분도 사실 전세 대출 가능한 집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보통 지금 현재로는 전세 대출 가능한 집들은 대부분 아파트가 많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시세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그에 맞게끔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매매 시세, 전세 시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공시지가가 이 정도면 되겠지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게 설정돼 있어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같은 3룸이라도 위치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일정하게 되어 있는 전세 시세, 매매 시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지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다 제각각이에요. 나라에서 공시지가를 정할 때도 굉장히 낮춰서 정해요.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아요. 아파트보다 세금을 덜 내요. 반면에 그 집을 내가 투자 목적으로 매매를 해서 전세 대출을 끼고 들어오는 전세 임차인을 놓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죠.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대출이 나오는 집이 있고 안 나오는 집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전세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갖고 LH 전세 대출은 안 나오지만 안심 전세 대출은 나온다 이런 집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전세 대출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부동산에서 해주는 거는 정확하게 엄밀히 말해서는 불법이에요. 대출을 소개해 주거나 대출을 상담해 주는 것 자체가 여신금융법에 의하면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 해주는 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은 없어요. 왜냐면 그게 금지니까 법으로 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전세 대출에 대해서 부동산한테 약간의 어드바이스를 받고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주거래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제2금융 뭐 생명사라든지 무슨 조합, 협동조합 뭐 이런 데까지 전부 다 금융권들의 전세 대출의 굵은 가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 있고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 있고 또 취급을 하더라도 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는 지점이 있고 낮은 조건으로도 해주는 지점이 있어요. 지점장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알아보셔야 되는데 부동산들이 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냐면 전세 대출 받으셔서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손님으로 계약을 한 경우가 쌓일 거 아니에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에 의해서 저번에 임차인이 농협 어떤 지점에서 이런 조건으로 전세 대출을 받으셨다.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리는 그때와 다를 수 있겠지만 조건은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조금 달라지더라도 문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천을 받아서 알아보시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전세 대출 나오는 집, 안 나오는 집 가능한데 근데 여기서 선택할 거는 본인이 어떤 대출을 받을 건지는 결정하시고 문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청년대출 받으실 분, 또 내가 LH 신청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난 LH 전세대출 받으실 분, 나는 지금 현재 전세대출을 생각만 하고 있지 알아보진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심 전세대출도 있고 디딤돌 전세대출도 있고 전세대출이 다양해요. 내가 그 조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신 후에 요즘 전세대출을 아무것도 모르신다 이런 부동산 물어봐갖고 전세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보시면 이러이러한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안내받은 이름을 가지고 은행에 전화를 하던가 지점에 찾아가서 제가 이 대출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 지점에는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조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전세대출이 정해지고 그 정해진 전세대출 한도 내에서 3억, 4억, 6억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전세금을 설정되어 있는 집을 찾다가 이 집이 공시지가가 되고 다 조건이 되면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입니다. 제가 이런 전세대출을 받을 건데 이 집이 가능할까요? 라고 부동산에 물어보면 부동산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전세대출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공시지가 몇 프로일까요? 이런 걸 여쭤봐요. 그러면 부동산이 이 집이 거기에 맞는지는 확인은 해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전에 내가 어떤 대출을 받을 건지 그리고 내가 받을 대출의 조건이 어떤 건지 본인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한테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저 전세대출 이거 받을 건데 이 집 그 전세대출 돼요? 물어보면 부동산은 또 사실 뻥져요.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들이 다 전세대출에 경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뻥져요가 네. 벙져요 이건가요? 원래 뻥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벙져예요? 벙져요 아니에요? 벙져요는 너무 임팩트가 없잖아요. 뻥져야지 뻥. 이렇게 뻥 줘야죠. 그냥 벙져요 이런 거. 벙져요. 벙쪄요? 네. 벙쪄요. 그게 표준말이에요?
요즘 아니 뻥쪄요를 처음 듣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가? 어쨌든 뭐 제가 항상 써둔 뻥지네. 뻥진다. 막 이렇게 벙찐다. 뻥찐다. 오 뻥찐다. 이게 또 다르네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멘붕 와요 멘붕. 그죠? 뻥조여가 멘붕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세 대출은 100% 임차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의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부동산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부동산이 능력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부동산일 경우에는 대출도 알아봐주기도 하고 추천해주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거는 그 부동산이 능력 있고 적극적인 거지. 모든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거나 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찰이 없어요. 모든 마찰이란 건 서로의 입장을 모를 때 생기는 거거든요.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왜냐면 요즘에 워낙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출은 항상 바뀌는 거고, 저도 전세 대출 경험이 굉장히 많지만, 전세 대출 받으시는 손님들을 워낙 많이 만나봐서 굉장히 많지만, 대출이라는 게 항상 바뀌고 또 그 바뀌는 게 공지를 해줄 때도 있지만 공지 없이 지점장의 재량으로 계절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본점에서 공지가 내려와가지고 급작스럽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공지 내려온 이 조건에서 지점장의 재량으로 조금 좋게 해주기도 하고 조금 더 빡세게 하기도 하는 경우가 그렇게 급작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네. 대출이 안 나오는 집이 있는 이유가 네. 현실성 없는 공시지가 때문인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은행이 너무 보수적으로 전세 대출의 한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나는 손해 절대 안 볼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해줄 수 없어. 그렇죠. 조금 맞아요. 너무 이렇게 그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너무 네. 보수적으로 네.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 없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출금을 산정하는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네. 되는 집이 한정적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안 되는 집 요즘 더 많아요. 이렇게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네. 오늘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대출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이 아닌 은행 상담원님께 해야 되는 걸로. 네, 맞아요. 부동산은 추천만. 뭐 약간의 조언 정도는 부동산에서 해줄 수 있지만 그렇죠. 안내 정도라고 하면 되죠. 나머지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 상담원께 여쭤보시는 게. 그렇죠. 반드시 확인은 은행에 직접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